본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신연예인지옥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공병대대이고 666 부대의 배경이 된다. 70% 정도의 사실과 30% 정도의 구라를 적절히 섞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도 무방하다. 내가 이등병 마로봉 때였나? 작업을 마치고 내무실에 복귀했을 때였다. 충성! 작업 다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침상이 울렸다. 누군가 침상에 쓰러졌다. 온몸이 나무 토막 같다. 그리고 눈은 흰자가 보인다. 쉴 새 없이 몸이 경기를 일으켰다. 입에서는 연신 개거품이 나왔다. 난생 처음 본 간질 환자. 야, 구경 났어? 가서 수건에 물 적셔와. 뭐야, 또 발작이야? 야야야야, 주무르지마. 야, 일단 똑바로 눕혀. 기도 확보하고. 박형근 일병, 97년 12월 군번이다. 약간 탤런트 이종혁을 닮았다. 박형근 일병은 간질을 앓고 있다. 원래 간질 환자는 군대에 올 수 없다고 알고 있다. 박형근은 군대에 온 뒤 발작이 일어난 케이스. 후송을 갔지만 의병 전역을 하지 않고 다시 자대로 복귀하게 된다. 그의 강력한 복무의지 때문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 자식 남자구나. 훌륭한 자세야. 진짜 사나이. 하지만 훈련하다가 발작이라도 해서 크게 다치면 어쩝니까? 그러면 일단 의무실에 대기시키고 지켜보기로 하죠. 박형근은 그렇게 이등병 때부터 의무실에 입실했다. 의무실 한쪽에는 미니 내무실처럼 관물대가 대여섯 개 정도 있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병 5호봉이 돼서야 내무실로 다시 복귀했다. 박형근은 97년 12월 군번으로 1112와 동기인데 1112의 보직은 식기였다. 식기란 사병 식당에서 중대 식기류와 양념류를 관리하고 반찬 배식을 담당하며 설거지에 쓸 따까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식기들이 고참들의 식판을 닦아주기도 했는데 소원수리가 터지면서 사라졌다. 우리 중대에는 젓가락이 딱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왕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3명의 최고 고참들만이 젓가락을 쓸 영광을 누린다. 나머지는 수저와 숟가락을 결합한 일반 수저를 쓰고 짬이 안 되는 나 같은 이등병은 머리가 큰, 좀 먹기 불편한 수저를 쓰게 된다. 주방 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빨랫비누를 썼다. 나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빨랫비누로 설거지를 해봤다. 삶의 지혜는 결핍에서 온다 했던가. 와, 진짜 뽀득뽀득 잘 닦이네. 대박. 식기 보직 중 한 명은 미리 내려와서 밥을 일찍 먹고 열심히 이 따까리를 가지고 거품을 만든다. 빨랫비누와 따까리를 열심히 비비면 따까리 통 안에 거품이 잔뜩 쌓이는데 이 거품으로 식기를 닦는 것이다. 따까리도 등급이 있다. 보급 나온 지 얼마 안 된 A급은 병장님들만 쓸 수 있다. 혹시라도 병장님들께 제대로 따까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물과 짬들이 섞여있는 식당 바닥에 대가리 박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병들은 B급, 1병은 C급, 그리고 나 같은 이등병은 패급을 준다. 식기 보직이 되기 위해서는 침상 바닥을 거쳐야 하는데 박형근은 의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다 패스하고 바로 식기 보직을 했다. 잘 적응하는가 싶었는데 며칠 되지 않아 이렇게 발작한 것이다. 그걸 내가 본 것이고 말이다. 저는 군복무를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절대 의병제대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하긴 하다만 그래도 이제 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무래도 발작이라는 게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으로서는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무실에서 다시 장기 입실하는 박형근. 의병 전역을 택하지 않은 박형근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아무나 저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참이었다. 이쯤에서 결말을 섣불리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결말부터 이야기하자면 박형근은 뺑기가 아니다. 실제로 뇌전증 진단을 군 병원으로부터 받았고 매해는 행보관 또한 뇌전증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니,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그건 절대로 연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박형근은 의무실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상병 마로봉이 되자 내무실로 복귀했다. 이야, 박형근 이제 아예 내려온 거야?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군의관님이 내려가도 된다고 하더라. 박형근의 복귀 시점에 1112의 보직은 군기다. 군기반장 혹은 짬장이라고도 했다. 군기,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이 가장 날카로운 보직. 말년, 열애고참을 제외하고 무서울 게 없는 보직의 끝판왕이다. 거기다가 동기도 많다. 이미 중대의 실세는 1112다. 박형근은 침상 바닥, 식기, 전달을 모두 패스하고 바로 군기부터 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부터 나는 웃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삐리리 쓰레빠 같은 자식을 봤나. 누가 침상을 그렇게 닦으래. 봐봐, 이렇게 닦아야지. 장난해? 장난하냐고. 박형근이 이등병에게 침상을 닦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침상 걸레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단 걸레를 깨끗이 빠는 건 기본. 짜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로 꼭 짠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접어서 둥글게 만다. 힘을 꽉 줘서 정확하게 말면 걸레는 아주 단단해진다. 마치 단단한 몽둥이 같은 강직도. 그걸 오른손에 쥐고 일자로 빠르게 밀어서 닦는다. 그때 한 손은 밀려온 부스러기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보직이다. 물론 열심히 갈굼당하고 두들겨 맞으면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추운 겨울 손이 틀 때까지 찬물로 걸레 한번 제대로 빨아보지 않은 박형근이 군기랍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 실소가 나왔다. 야야 뭐하냐 빨리빨리 안 움직여! 박형근은 군기보직을 아주 잘 수행했다. 11.12 그 누구보다 군기스러웠고 그 누구보다 애들을 잘 갈궜다. 군생활 내내 입실에서 꿀 빨았으면서 이제 와서 고참 행세하겠다 그거야? 그러게 글마고 완전 눈 뒤집히가 아들 막 싸대기 갈기고 조인트 까고 지랄병 났다 안 카나? 어목한 쫄병 시절을 거쳐 고참이 되면 권력은 참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박형근은 이 쫄병 시절을 거치지 않았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타중대에서 사고를 치고 전입해온 병력이 종종 생긴다. 병장이긴 하지만 아저씨. 아니 일단 같은 중대니까 아저씨로 부르지는 않고 누구누구 병장님이라 불러준다. 대신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말 그대로 계급만 병장. 고참들이 대우를 해주라고 해야만 약간 해주는 그런 뒷방 늙은이 취급. 어쩌면 박형근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조용히 군생활을 마치는 것보다는 제대로 대접받고 싶었던 듯하다. 그래서 더욱더 가열차게 군기 보직의 임무를 200% 수행했다. 간질이라는 불행한 질환으로 인해 군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끝까지 병역을 마친 진짜 사나이 박형근. 간질 발작이 일어날까봐 금이야 오기야 조심스레 다루던 중대장과 행보관의 은혜를, 그리고 후임들의 존경어린 시선을, 그 부담스러운 자신의 족쇄를 발작과 함께 훌훌 털어버린 듯하다. 와! 내무실로 복귀한 박형근은 날아다녔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전에는 몰랐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담배도 꼬박꼬박 하루에 2갑씩 잘 핀다. 어떻게 지금까지 용케 잘 참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병장이 되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일까? 발작조차도 이겨낼 정도로 말이다. 이런 박형근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동기들의 파워. 박형근 동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우리 중대는 상병 7호봉이 되면 입수를 허락해준다. 그래서 나는 상병 7호봉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입수를 했다. 그때였다. 야 정석주, 성병 정석주. 이런 18로만 누가 입사하래. 이게 빠져가지고. 야 이제부터 병장 밑으로 다 입수 금지! 이제는 박형근이 법이다. 그렇게 박형근은 현역으로 무사히 전역하게 된다. 결국 병장 만기 제대하네. 그러게 공무원 준비하려고 그랬나? 글쎄 모르지 뭐. 야 너희들 말이야, 만약에 월급을 사회에서 받는 만큼 주고 병장으로 6개월 재복무하라고 하면 할 거냐? 당연하지. 병장으로 재입대하면 2년 2개월 더 하겠다 야. 나도. 하긴 나도. 그때는 박형근이 졸라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끝까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명의 후임, 김병민. 99년 9월 군번.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약간 턱이 비뚤어지고 말을 더듬었다. 뭐야, 소아마비 알았으면 무조건 면제 아니냐? 그게 말입니다. 징병검사에서 상급 받았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후유증이 경미하여 군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듯하다. 김병민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말이 좀 어눌하긴 했지만 훌륭하게 군생활을 했다. 사격도 곧잘하고 근무도 잘 섰다. 김병민의 병력을 알고 있는 나를 비롯한 많은 고참들이 김병민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갈구지도 않았고 힘든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특별대우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엿 같은 군대에 충분히 면제 사유가 되는 녀석이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온 것에 대한 연민, 아니 그 엿 같음에 대한 연대. 누가 군대에 오고 싶을까? 돈 없고 백 없는 놈들만 끌려오는 군대. 유명인이나 있는 자들의 자식들. 그런 녀석들은 법의 구멍을 교묘히 활용해서 군대를 기어이 빼고야 만다. 그런 녀석들을 대신해서 김병민 같은 애들이 대신 끌려온 게 아닐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가 전역하기 얼마 전 만나는 꽁꽁짜장. 어? 야 내가 웃음냐? 내가 웃음냐고?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닌데 내 말을 왜 자꾸 먹어? 맛있냐? 돼질래? 갈굼을 제대로 당해본 적이 없는 김병민이 후임을 제대로 갈군다. 이건
외잡이 그 인물이 떠오른다. 박형근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제대로 재현해냈었지. 자, 이제 결론. 이렇게 간질병에 걸린 사람도, 소아마비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이 땅에 귀하디기한 젊은이들이 2년의 천금 같은 시간을 꼬라박으며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꾸 겨들어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 형. 여기 형 자리는 없어. 알았지?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